네, 자, 369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55회 실무 수행의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매출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자료 설명.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50만원은 6월 20일에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선수금 되겠네요. 받은 계약금.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과 선수금으로 분계하는 혼합 분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일시 7월 7일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7월 7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치즈 머핀, 수량 1000, 단가 5,000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답인. 전자세금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은 항상 부가세 애수금이죠. 대변의 상품 매출,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이죠. 치즈 머핀은 상품이니까요. 자, 내려와서 차변 두 줄로 입력합니다. 차변의 선수금 50만원이었죠. 부채 감소. 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제 외상 매출금은 여러분 검색하지 말고 앞으로 108번 이렇게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외상 매출금 108번, 보통예금 103번,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이런 우리가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은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좀 연습해 두셔야 우리가 실무 시험, 여러분 시험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잔액 여기 있죠? 500만원 되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 550만원 일치하는가 확인하시고요. 이 분계가 틀렸으면 지금 고치셔야 돼요. 자, 이상 없으면 전체 메뉴에 나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서 작업을 해야 되죠. 우리 수행과제 2번을 하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7월 7일 날짜로 조회합니다. 기간을 7월 7일부터 해서 7월 7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3번 칩니다. 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이미지가 보이면 밑에서 발행을 누릅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다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그림이 나오면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미전송이라고 하는 체크박스 체크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바로 매출조회 단추를 누르고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오면 발행 단추 눌러줍니다. 안내창이 뜨면은 확인 단추 눌러줍니다. 네, 또 한 번 안내가 나오죠. 확인 또 눌러주고
지금 열려있는 요 창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로 돌아와서는 위에 있는 조회 단추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위에다가 전자세금란을 비워가면서 지나갔었잖아요. 발행하고 오면은 여기에 전자 발행하고 채워집니다. 부가가치세 1번 문제. 이 형식, 이런 유형의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입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은 51번 유형이거나 54번 유형이거나 그렇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51, 받을 수 없으면 54.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회계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문수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혼합분계로 해서 대변이 보통예금입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회계자문수수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7월 12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매입매출 전표 날짜를 7월 12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은 50일, 과세 매입, 품명은 회계 자문수수료, 공급가액은 6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친절, 회계사무소,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시켰죠. 혼합으로 해야죠. 혼합분계. 자, 상품의 코드를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 800번대 코드로 바꿔주세요. 자, 수수료 비용 831번 코드로 선택해 주시고 60만원이 비용 발생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그대로 두시고,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103번 66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꿉니다. 국민은행, 보통입니다. 국민은행 보통 98001로 바꿔야 된다. 자, 차변에 66만원, 대변에 66만원 일치되는지 확인하시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바꿨는지도 체크하시고. 자, 51번 과세매입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카드 매출 전표. 상품 마카롱을 개인 박건우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신용카드로 상품을 판매한 것은 뭐예요? 17번 카드 과세 매출. 네. 과세 재화를 신용카드로 판매했다. 17번이죠. 자, 매출 전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7월 28일. 전표를 7월 28일로 입력해야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28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의 17번,
신용카드사를 물음표 단추 눌러서 선택해 줍니다. 우리카드 확인. 품명에는 마카롱.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신용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을 입력해서 공급가액이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매출전표에 합계 22만원을 입력해야 공급가액의 20만원이 나타납니다. 거래처 코드는 개인이잖아요. 박건우를 코드에다 입력합니다. 박건우.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므로 방향키로 비워두고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매출이니까 4번 카드 분계, 여기 카드가 4번이잖아요. 4번 분계해 보시면은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카드 매출은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하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차변의 자산 증가, 거래처는 우리카드가 맞고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맞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입 발생이죠. 우리가 마카롱은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수익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대로 잘 됐죠. 다음에 4번을 풀겠습니다. 매입거래. 자, 전자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 매입은 51 또는 55입니다. 자료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태블릿을 구입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분계는 현금 분계해 주시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세금계산서로 태블릿을 구입했는데요. 이것이 거래처에 선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접대비 관련된 구입이 돼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54번 유형으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2일이죠. 자, 매입 매출전표 날짜 8월 12일로 고치세요. 요형에다가 54. 자, 54 불공은 불공제 사유도 선택해달라고 팝업 창으로 나타납니다.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이걸 선택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그리고 선택하시고 태블릿 하나 단가 140만원, 거래처명은 공급자이죠. 인홍전자. 전자세금 계산서이죠. 네, 1번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요. 현금으로 구입했죠. 1번 현금 분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이고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므로 매입세액이 분계되지 않고 이 14만원은 태블릿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상품이 아니고 이 태블릿은 접대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대비로 개정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접대비는 813번 접대비를 써야 되죠. 매출거래처니까요. 814번 판매관리비인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4번 불공 매입으로 분개를 하게 되면 이 매입세액이 항상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고 공급가액하고 더해진 합계로 해서 이렇게 밑에 분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개정 과목은 이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로 이건 꼭 고쳐야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54번) 불공유형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요. 관리부 업무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공기청정기를 매입한 거예요. 카드로. 그래서 카드 매입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라는 유형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고요. 이것도 카드 거래니까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 입력해 주시는 거. 자, 수행과제 읽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만 입력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거래 날짜 체크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날짜부터 정확히 입력합니다. 9월 20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이 57 카드과세 매입입니다. 57. 그리고 신용카드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삼성카드 세 번째 거래처 선택하시고 확인. 훈명에는 공기청정기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 165만원이라는 합계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1650 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처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보면은 가맹점이 있어요. 그 가맹점이 여기서는 거래처가 되는 것입니다. 유진전자에서 공기청정기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유진전자로 해야 돼요. 자, 신용카드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카드 매입이니까 여기 분계를 카드 분계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4. 자, 매입 시의 카드 매입은 미지급금으로 자동 분계가 됩니다. 자, 공기청정기는 비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분계돼야 되고요. 거래처는 삼성카드 맞습니다. 자, 매입세액 15만원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되는 거 맞죠? 자, 공기청정기는 빵과 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관리부 업무에 사용할 공기청정기예요. 그래서 비품으로 고쳐야 돼요. 상품을 비품 코드로 바꿉니다. 212번. 네, 여기까지 수정하시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죠. 저 선생님. 네. 아까처럼 이게 금액이 잘못됐는데 금액이 어디가 잘못됐어요? 부가세가 안 들어가요. 유형을 몇 번으로 하셨어요? 사과요. 57. 아, 그러면 자, 이걸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체크하시고요. 체크하고 위에서 삭제 눌러버리세요. 삭제. 네, 그리고 확인 눌러서 완전히 지우시고 다시 57 유형 선택하시고 카드사 다시 선택하시고 삼성카드 확인. 자, 품명에다가 공기청정기 다시 입력하시고 자,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처음에 입력했어야 돼요. 165만 원. 그래야 부가세 나타납니다. 15만 원, 150에 15만 원. 자, 거래처는 유진전자. 예. 수정이 잘 안 되시면 삭제해버리고 다시 입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전자세금란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카드 분계 하신 다음에 상품을 비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분계가 이렇게 되도록 상품을 비품으로 고치는 거. 네, 다 됐습니다. 네. 자, 5번까지 했고요. 다음에 6번 문제를 봅니다. 6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입니다. 보통예금에서 맞기 신금액, 부가세가 환급된 모양이에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면 보통예금 차변이 되는 거고요. 환급세액은 우리가 미수금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수금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대변의 미수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차변이 보통예금. 자, 수행과제 보시면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부가세 신고서까지 이용할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없더라라고 한다면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조회하면은 15만 8,300원이 서대문 세무서에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6월 30일자 일반전표를 조회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미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조회 않고 바로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대변의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모른다고 가정하시고 6월 30일 일반전표를 조회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일반전표입니다. 이 문제는 메인 매실전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전표에서 해야 돼요. 자, 6월 30일 일반전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했고 자비익도 처리했고 환급세액이 있어가지고 차변의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15만 8,300원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것이 8월 16일 날 요게 입금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수금 차변이 이제 미수금을 대변에 기입해야죠. 그리고 차변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다. 자, 이제 확인했으니까 8월 16일로 날짜를 고칩니다.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에 8월 16일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거래처입니다. 국민은행 보통에서 엔터. 금액은 158,300원이죠. 158,300원. 대변 미수금이죠. 미수금 120번입니다. 자산 감소예요. 이 거래는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자, 미수금의 거래처는 세무서입니다. 세무 서대문 세무서 입력되죠. 자, 엔터로 쭉 방향키로 쭉 끝으로 가서 158,300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수금 자산 감소. 미수금도 자산이고 보통예금도 자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6문제 풀이를 끝냈네요. 다음은 55회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자료 1번. 자료 설명의 1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기 차입금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이 유동성 장기부채 되는 그런 문제이죠. 이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그러잖아요. 기말에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장기 차입금 중에서 만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 것을 결산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유동자산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야 돼요. 자, 농협의 차입금 3,500만 원을 보세요. 만기가 내년 9월 1일이고요. 만기 때 상환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유동부채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수협은행 거 보겠습니다. 만기가 25년도입니다. 6월 30일이고요. 만기에 상환할 계획이랍니다. 비고에 나와 있죠. 만기 일시 상환. 그러면 23년 12월 31일 시점에서 1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협은행 거는 유동성 대체분계 대상이 아닙니다. 3,500만 원 농협은행 것만 여기에서는 결산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네, 여기 분계 유형 위에 있죠. 차변의 장기 차입금 농협,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농협, 이렇게 일반 전표에 수동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요거는 자동결산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예정일과 확정일 입력해주면 되고요. 수행과제 1번을 보시면은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1번 문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결산, 밑에 있는 요 2번은 자동결산. 요걸 수동결산 먼저, 그 다음에 자동결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수동결산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일반 전표의 날짜를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 자, 차변의 장기 차입금 293, 코드는 농협 은행 차입금, 차변의 금액은 3,500만 원, 부채 감소. 자, 대변에 유동으로 검색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264, 거래처 코드 98500, 농협은행 차입금 똑같은 거래처 코드로 넣으시면 돼요. 자, 엔터로 쭉 가서 대변에 3,50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동일하게 농협은행 차입금으로 두 개 다 차변과 대변을 똑같이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자동결산 기말상품 재고액 3,500만 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는 거 알고 있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자, 결산 일자의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합니다. 이 팝업 창에서는 그냥 확인 단추 눌러줍니다.
자, 자료 설명에 있었던 2번 기말 상품 재고액 3,500만 원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기말 상품 재고액 3,50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은요, 그 위에 있던 상품 매출원가가 수정이 되고 이것이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분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나머지 자동 분계 사항은 없으므로 점표 추가를 눌러서 결산에 반영해야 되죠. 네, 점표 추가 누르시고요. 일반 점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눌러서 추가하십시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수행과제 1번을 우리가 마친 겁니다. 다음은 수행과제 2번을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니오 선택하세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아니오 하시고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분계 해주어라 하는 문제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조회하는 것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을 하시고요. 저 끝에 당기순이익이 343, 946, 945로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전체 메뉴에 가서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야 됩니다. 들러오시겠습니까? 라는 안내가 나오면 아니요 하라고 그랬죠. 당기순이익 당기분에 343, 946, 945 와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단기의 처분 예정일과 전기의 처분 확정일을 자료 설명에 있는 그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2024 0223 2023 0224 그런 다음에 점표 추가를 눌러야 손익 대체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점표 추가 누르시고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이 5건은 일반 점표 12월 31일자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하면 되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재무상태표 클릭하신 다음에 12월로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에러가 안 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결산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수행평가 문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수행평가 문제가 11번부터 30번까지 20문제, 이거를 우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정확히 작업을 했지만 그 밑에 있는 평가 문제를 이걸 데이터를 찾는데, 답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할 때는 천천히 찾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스피드 있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문제를 다 20문제를 해결해서 62점을 해결한 다음에 요 62점이잖아요. 이거 다 해결하면 그리고 나서 밑에 회계 정보 분석 문제 2개가 4점, 4점, 8점에서 실무가 7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정보 관리를 하고 나서 맨 뒤에 문제를 먼저 하는 게 좋다 했던 게 요 회계정보 분석 문제예요. 이거는 단기분의 전표 입력과 관계없이 문제를 냅니다. 전기분의 부채 비율은 얼마냐? 내지는 전기분의 유동 비율은 얼마냐?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 실무 수행 평가는 20개를 해야 되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 수행 평가는 다음 시간에 시간을 별도로 내서 같이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해서 전기분의 부채 비율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죠. 공식은 밑에 있으니까요. 자, 재무상태표 지금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분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부채 총계를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부채 총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손계산기 시험 보실 때 하나 책상에 꺼내놓고 쓰시거나, 네, 뭐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계산기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계산기 시험용으로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아니면 다른 계산기 딱 쓸 수 있는 건 요 더 전에 있는 이 계산기. 자, 부채 총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해가지고 윗줄을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하면은 198430000 들어가네요. 자, 라인 삭제하시고 나누기 이거 클릭하시고 자본 총계. 자본 총계는 더 아래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자본 총계. 자, 여기 자본 총계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곱하기 클릭한 다음에 100. 이 계산기가 편하시면 이 계산기 쓰시면 돼요. 42. 답은 2번입니다. 마우스로 2번을 클릭하면 답이 입력이 됩니다. 다음 32번 4점짜리입니다.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냐 하는 거죠. 밑에 공식 나오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입니다. 자, 지금 재무상태표 열려 있죠. 전기분 거니까 유동자산은 저 위에 가야 있어요. 자, 유동자산 이거죠. 오른쪽 버튼 계산기. 자, 1번 줄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라인 삭제 해주고 밑으로 밑에 엔터 쳐서 내려와서 여기를 나누기 선택한 다음에 유동부채를 찾아갑니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더 아래에 여기에 있죠. 전기분의 유동부채는 여기입니다. 유동부채를 셀을 클릭해 주시고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줘요. 곱하기 100. 자, 이 계산기가 불편하면 손계산기 쓰는 걸로 연습하세요. 370. 그래서 보기에 보면은 1번이 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우스로 371번을 클릭해 주시면 답안이 작성됩니다. 자, 374쪽에 실무수행평가를 접어 두시고요. 네. 55회 문제풀이의 실무수행평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